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99화입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겨울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죠? 낮에는 좀 덥기는 하지만은 밤에는 좀 제법 쌀쌀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토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임묘진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기토 사오미월에 대해서 여름철 기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기토론입니다. 이미 전답에 오곡이 심어있고 메마르니 개수로서 자양하고 병화로서 기름이 좋다. 기른다는 말은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여기서 석유 이런 말이 아니고 길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답이라고 하는 논밭에 기토가 전답이죠. 오곡이 심어져 있으니 메마를 수도 있으니까 개수로서 병화로 도와주고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개수이면 조전하고 이게 이제 전답이 아침이라 이런 말의 의미고요. 무병하면 불장이니 병계가 병출하면 금상첨하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말라버린다라든가 병화가 없으면은 대장이 되기가 어렵고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병화와 개수가 같이 있어야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간목을 보게 되면은 기토가 간목을 보게 되면 병화를 보아야 정격이며 없다면 곡식의 알맹이가 없는 격이니 모든 일이 허사가 되며 지지에 개수가 없다면 농토에 물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니 불안한 격이다. 쉽게 말하면 간목과 병화가 투관되어 있어야 되고 이때 개수가 지지에 암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 있거나 이래서 어느 정도 수기가 있어야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불안하다,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을목을 보면 농토에 꽃나무가 심어진 격이니 아름다움과 사치만 추구하고 결실이 없으니 허망할 것이다. 병화를 보면 여름철에 조열한데 태양이 비추는 격이니 너무 더워져서 싫어한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토 같은 경우는 병화가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더워지면은 조열해지겠죠. 간목이 투관되면 결실을 맺는 격이 되니 정격이 되고 지지에 개수가 암장되거나 천간에 병화와 떨어져서 투관이 되면 조우가 잘 된 경우이니 대기할 것이다. 여름철의 기토 같은 경우는 이 개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열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화까지 받는데 개수까지 없게 되면은 너무 기토가 조열해지니 이럴 때 소득이 없고 뭐 인연이 없고 이런 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와 병화와 간목의 조화로움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병화 없이 간목만 투관하면 곡식이 알맹 없는 격이라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격이다. 이게 뭐 똑같겠죠?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게 되면은 조열한 농토에 불까지 난 격이니 대흉이다. 그래서 여름에도 더운데 정화라고 하는 난로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게 되니까 조열하게 될 소지가 아주 높죠. 그래서 임이 왔었을 때, 임수가 왔었을 때 기토가 타김이 되기 쉬운데 정화가 요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토한테 정화는 좋은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무토를 보면 여름철에 조우가 필요한 수기의 접근을 막으니 흉할 것이다. 무토가 여름철에 조우를 개수를 막아버린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토를 보면 간목과 합의되어 썩게 하는 격이니 귀격을 이룰 수 없고 병화와 화기의 빛을 움츠리게 하니 불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조열하여 객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너무 신약할 경우 아닐 때는 이거 기토가 다시 오는 것 자체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토가 임계수가 없어 정화와 투관하면 산이나 밭에 불이 난 격이 되어 허망하고 어이없는 형상이 될 것이다. 뭐 똑같겠죠? 너무 수기가 없이 무기토가 있는데 물기가 없었을 때 정화만 있게 될 경우에는 조열한 산에 산불 나고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경금을 보면 돌밭이나 흉하다, 돌밭이니 흉하다. 경신이 있으면 돌밭이니 소득이 없는 격이 될 것이고
또 경신금이 투관하면 남명은 처자가 운전하지 못하며 여명은 자식과 남편을 거느리지 못한다. 경신금은 식상이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또 화극금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식상이 힘이 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름에 경신금의 작용은 힘이 약하죠. 그래서 식상이 재를 생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여명 같은 경우는 경신금 같은 게 있으면은 관을 칭하지요. 가불목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 다음에 신금을 보게 될 경우에는 병화를 합과하여 돌밭을 이루니 불길할 것이다. 그래서 신금은 기토는 간목, 개수, 병화가 꼭 필요한데 신금이라 이 병화를 합과하니까 흉하게 될 것이다. 또 땅속에 자잘한 자갈들이 많으니 곡식이 크게 자라기는 어렵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신이 5월에 투관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서 고생을 하며 남 좋은 일만 하고 실속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불기운이 센데 경신금이 녹아버리게 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이럴 땐 너무 이제 신앙하다. 이렇게 또는 임수가 조우가 됐었을 때 이럴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런 걸 살펴보시지는 말고 사주의 전체 그릇을 살펴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 설명입니다. 경금은 없고 정화만 나오면 밭에 불을 지른 격이니 고생만 하고 헛수고만 하며 가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을 때 정화가 나오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여 연장을 만들어 농토를 개간하니 길할 것이다. 이럴 때는만 좀 좋은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거는 이렇게 불태울 수도 있으니까 정화라고 하는 작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수를 보면 홍수가 난 격으로 기토가 탁하게 되니 재가 흉하게 되어 가정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임수가 나타나면 기토 탁임의 작용이요. 연애 임수가 나타나면 조상 시절에 파제된 경우이고 월에 임수가 나타나면 부모대의 파제 형상이요. 시상에 임수가 있으면 자식일 망치고, 그 다음에 임수가 지지에 암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악영을 미치며 비록 간목과 병화가 투관한다 할지라도 지지에 해중 임수가 있으면 수확이 적을 것이다. 이 임과 기의 작용들의 조합은 아주 대흉이다 라고 저는 늘상 말을 합니다. 이 기토와 임수가 만났었을 때 이게 명리학은 7, 80%의 확률을 가지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 기토와 임수가 만났었을 때는 탁임의 작용을 크게 많이 보고요. 월별로 그 역할들도 크게 봅니다. 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대흉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토와 탁임이 났었을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대략 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많이 일어남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나타나면 조우로 사용하니 길하지만 병화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수와 병화는 항상 서로 좋은 작용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기토한테는 근데 이게 옆에 있게 될 경우에는 구름 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는 어려움이니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수가 4월에 만나면 조우로서 반기지만은 임수를 못 쓰고 임수가 나타나면 몸이 아프고 바쁘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로서 조우월에 밟긴 합니다만 임수가 있었을 때는 어렵다. 개수는 길하나 임수는 못 쓴다. 아마 이게 탁임의 작용을 크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 해중에는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암장되어 있어 임수와 간목을 상생하여 일간 기토를 상극하는 형상이 되므로 성격이 나쁘게 된다. 특히 이럴 때는 이제 기해일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해일주, 여자 기해일주는 요 안에 갑이 있으니 이게 자간합이라 그래서 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임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으니 사주의 구성이 좋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을 때는 대부분 부부간 사이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해중에는 무토, 간목, 임수가 있으니 기토가 상극하는 형상이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월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는 병계를 사용하고 신금이 생수하면 부기할 것이다.
그래서 4월에는 더운 여름이니까 조의 작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수가 꼭 있어야 되고 신금이 있어서 이를 술까지 도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귀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토가 합개수함을 두려워하고 병정화가 재신금하여 개수가 무근이면 화왕수 가리니 고독하고 할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무토가 있었을 때 개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개수를 합구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것이고, 병정화가 있었을 때는 신금이 생수해야 되는데, 신금이 물의 기세를 돋구어줘야 되는데 재금하게 되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무근이면은, 그래서 개수는 신금의 생조를 받아야 뿌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이런 말 하는 거고요. 여기에 간목까지 있게 될 경우에는 더욱 어렵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뭐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계가 병출하고 파화하고, 임계가 있으면은 불의 작용이 없겠지요. 윤토하고 도리어 총명하며 활달하고 부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사화의 작용이 있었을 때, 4월이니까 여름이겠죠. 여름에 임계가 같이 있었을 때는 불의 작용을 적당히 조율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기로서 논밭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총명, 활달, 부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은 없어도 개수가 근 있으면은 부귀하나, 무토가 개수를 합하여 병하게 약하게 하면 하류인생이다. 뭐 이건 아까 위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무토가 개수를 합하면,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하절에 토라 건조하며 절대로 개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개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개수가 없으면 임수로라도 습토를 맞추어야 하며 경금이 있어서 수원을 이루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병화가 이치적으로는 필요 없을 듯하나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생장하지 못하므로 병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도 병화의 작용은 기토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너무 강하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병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수가 부족하면 하류의 인생이다. 그래서 노다공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논밭에 나무를 심어져 있는데 금수라고 하는 윤토하지 않으면은 이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월의 기토는 성격으로는 목화토가 왕성하면 조급하고 금수가 충분하면 침착하다. 인수의 월이므로 근본은 착하고 성실하고, 아무래도 인성이다 보니 조금 그렇다. 형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원시원하고 길게 끌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시원하다는 의미에 숨겨져 있는 것은 행동과 결정이 빠르다 보니 혹시 실수할 소지도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다정하고 외교력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건강으로 따지면은 금수가 부족하면 반드시 대수술의 운이 온다. 이게 이제 조혈하다 보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음식물 관리 잘못하기는 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고혈압,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오기 쉬운 사주입니다. 암이나 신장이 있을 경우가 있고 비위의 병도 조심해라. 이제 건조한 사주가 되는데, 기토가 기본적으로 4월에는 윤토하지 못하게 되면은 건조하죠. 이럴 때 형충파해가 있거나 원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너무 오행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가운은 대운이 순행하면 초년기세가 망하고, 그 다음에 대운이 역행하면 유년시에는 가문이 좋을 것이다. 이거는 조우 여부를 살펴 판정하여야 더욱 정확하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부부운은 무난한 편이고 비겁이 아니니까 인성이 있으니 더군다나 정인의 기세가 있다가 보니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수의 특성은 큰 불행에서 구조됨이 원칙이니 별무흉사로 지낸다. 무난하다, 흉은 있겠지만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이 너무 과해서 제가 파하지 않으면 괜찮겠죠. 직업, 교직, 의사직, 예능, 예술의 업이 적격이고 기격은 문사로서 존경을 받게 되니 전격은 한토로서 끝난다. 한가하게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월입니다.
이제 여름이란 뜻이겠죠. 본격적인 여름이고요. 왕지의 틀이다 보니 더욱 개수가 필요합니다. 개수와 경신금을 병용하고 병화를 애용한다. 아무래도 더운 기세가 있다가 보니 개수, 경신금의 차가운 토를 더 차갑게 해줄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풍부하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병화도 필요는 하더라. 논밭의 곡식은 태양이 있어야 잘 자라고 열매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5월에는 벼가 한창 무렵이니 수기가 크게 소요되는 동시에 병화로서 성장시키는 것이 급하다. 아무래도 물의 기세, 차가운 기세가 너무 조열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개수가 없으면 부귀하나 귀하지는 못하다. 화염조토하니 개수를 중하게 쓴다. 여름이니까 특히 그렇겠죠. 개수가 투출하고 유근하면 전도 양양이다. 앞이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우가 된 뒤에는 목도 가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웠었을 때, 기토가 5월에는 더운데 윤기가 흐르면은 거기에 나무도 잘 길러서 풍성한 열매를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으로서는 일주 기토가 월령 우화를 만나면 인물이 조급하고 덕성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조율할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아무래도 성격이 강하니까 그렇겠죠. 금수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사주가 조율할 때는 더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타인을 칭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요, 또한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건강은 왜소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스태미나가 부족하며 활발한 감이 적고 항상 음성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가운으로서는 부모의 복이 많지 않습니다. 편친스라에서 자라거나 이복 형제가 있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나온 어떤 고문서에 나온 말들이다 보니 현실감으로 조금 편친, 때로는 이복 형제, 이런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남명은 처궁이 보통 운인데 여명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종합 판단이 선행한 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거는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사주의 틀을 봐야 되고, 이거는 지금 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서는 외교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에 종사하고 파격으로는 운전직, 행상, 노동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주의 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월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월도 5월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더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개수 병화를 쓰며 5월 기토와 비슷합니다. 개수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금이 수를 놓으면 부귀공명할 것이고, 토가 많고 금이 있으면 가색격이 되어 부귀를 누리며, 가색격,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갑기가 있어 토로 화하면 수가 있으면 목의 생함을 받고, 수가 없으면 메마르고 확격을 이루지 않으나 6월의 기토는 병과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래도 조우다 보니까 이게 수의 어떤 기질, 차가운 기질,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기질이 필요하다. 하절에는 수를 쓰고 동절에는 화를 쓰는 것이 조우의 기본 법이다. 간목을 또한 기쁘고 합하면 탐하여 합하되면 별로 좋지는 않다. 성격으로서는 과묵하고 침착합니다. 토왕하고 금수가 없으며 형충이 있으면 대단히 흉한 인물입니다. 이것도 사주를 다 살펴봐야 되겠고요. 용신이 되는 육신과 겸하여 판단하면 되고, 사주의 많은 오행 육신들을 판단하여라. 건강으로서는 건조하고 대운의 행로 역시 목이나 화로 되어 있을 때는 단명요사의 팔자이다. 이제 너무 사주가 조열해지는데 운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다가 보면은 내가 건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병하고 몸에 흉도 많고, 가운은 고향을 떠나 객지로 나가며 해외 등으로 전전한다. 이것도 사주 봐야 되겠죠? 부모 형제 덕이 박복하다. 아무래도 월지에 비경급을 갖고 있다 보니 형제 부모 덕은 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토가 왕하고 금이 없이 수만 있으면 상처하기는 쉽습니다.
혼자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수의 기운이 없죠. 그러면 남자 사주에는 재가 파극이 될 것이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명자도 토왕이면 부부의 인연이 좋지 않을 것이다. 여자도 자기의 기세가 세서 관이 넓은 땅에 하나 묻혀 있다 보니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업으로서는 농업, 토거운업이 적격이고 편제가 있으면 재물의 출납이 많은 것이요. 관성이 득기하면 공직이 분명할 것이다. 아무래도 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의 역량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관성이 있으면 공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여름철의 기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